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또 협박 및 보복 행위의 범위에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토록 하는 이른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박정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박정 의원께서 발의한 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보면요. 네.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즘 언론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타급 체육인들이 과거 학교 폭력 관련해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 폭력 예방법은 지금부터 한 17년 전인 2004년에 당시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예. 지금도 여전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학교 폭력 문제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법 제정 당시에 학교 폭력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따돌림 정도 등이 있었는데요. 사회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유형이 다양해졌고요. 현재는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그렇죠. 네,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더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버에서 벌어지는 접촉, 협박, 보복 행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빨리빨리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학교 폭력에 포함시켜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속적으로 이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에게 내려졌던 그 처분인 뭐 사과라든지 또 뭐 전학 또 퇴학 외에도 뭐 다른 조치도 취할 거라고요. 네, 현재는 학력 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에서 서면 사과를 하게 하거나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접촉 금지를 하게 하거나 교내 봉사 또는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조치 이후에도 가해 학생이 계속적으로 피해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행 그 법적 조치 효과가 미흡하다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행 조치들이 대부분 처벌적 성격이 강한데 가해 학생에게 단순히 처벌적 조치만을 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학창 시절에 아이들이 사회와 어울려가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특별 교육 의무를 고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로 일정 기간 외부에서 비폭력 대화법을 배운다든지 감정 코칭을 받는다든지 관련법 교육 등의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자연스럽게 분리도 할 수 있고요. 예.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 등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동안의 여러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여전히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또 실효성도 낮고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현행법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고 또 우리 박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해놔도 늘 이제 통신기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이버 공간에서도 괴롭힘이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2018년에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이 을 이제 강제 전학시켰어요. 또 피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하고 접촉 금지를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SNS를 통한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니까 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호통을 호소한 그런 사례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봤더니 최근 몇 년간 사이버 폭력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가해 학생의 이제 접촉이라든지 협박과 보복 행위의 범위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고요.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현행법에는 가해 학생의 조치를 받은 후에 피해 학생에게 접촉, 협박 또는 보복을 할 경우에만 가중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조치 이전에 있을 수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 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서 지속적 폭력 행위에도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해서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육을 통해서 의무화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특별 교육을 그 가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스마트폰으로 계속 사이버 폭행을 하는 건 아닌지. 네네 그렇습니다. 불안하네요 이게. 네, 그러게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시간별로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한다 이런 경고가 있게 되면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행위가 멈춰지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 일단 뭐 교육이 또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미 뭐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을 테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각오와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우리 박정우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게 오랫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대책도 또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효과가 분명했으면은 학교 폭력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 역시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또 시대적 변화를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계속 찾자 이런 것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성인들의 그러니까 어른들의 책임이라 보면 이런 걸 방치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그 폭력이 쉽게 잊혀지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고 트라우마에 갇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런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계속 좀 앞장서 주시고요. 우리 박정우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박정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